시작해 볼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메모 또 하죠. 여기서 최대 최소를 확인하는 거, 여기 작은 제목으로 갈게요. 최대 최소를 확인하라는 얘기는 y값 또는 함수값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y값이나 함수값.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이제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풀이가 나올 텐데, 특히나 이제 부등식 풀 때 우리 지수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누가 크냐, 이게 이제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네모 박스 한번 볼게요. 정의역 x의 범위인데 이제 x의 범위를 한정시켜 놨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fx 로그 함수 볼게요. 만약에 x의 범위가 따로 이야기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얘는 진수 조건을 확인하라 그랬죠. 요 녀석. 그래서 진수는 0보다 크다가 항상 먼저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메모할게. 진수 조건은 로그가 등장했을 때 항상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요 범위 내에서 보는데 만약에 얘처럼 그 x가 m 이상 n 이하면 여기 범위에서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 조건은 보통 이제 성립하는 걸 주는데 만약에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로그 함수라고 정의하려면 밑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하고. 그래서 밑을 a로 하는 기본 함수가 이렇게 등장하면 a의 범위에 따라 뭐가 결정돼? 뭐가 결정되니? 서연아. 뭐가 결정되냐고. A의 범위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죠. 언제 증가야?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언제 증가야? 1보다 클 때. 언제 감소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잘했어요. 그 범위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증가 감소를 파악을 하고 주어진 범위를 표시하면 언제 함수값이 최대고 언제 함수값이 최소다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막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볼게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a가 밑인데 1보다 크면 주어진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였습니다. 증가라고 적어놓고 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처럼 이렇게 증가 함수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리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옆에다 그릴게요. 한번 연습 삼아. 증가함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범위가 m에서 n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아까 진수 조건에 x가 0보다 크다 범위에서 주는 거니까 보통은 m과 n을 음수에서 시작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0보다 큰 구간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m은 여기 있는 거고 n은 여기 있는 거겠죠. 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만 하더라도 m 집어넣은 값이 있고 n 집어넣은 값이 있죠.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를 알아내라는 얘기는 그것의 함수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f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함수값이 fm, 두 번째는 f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 이상 n 이하의 범위를 본다라는 얘기는 이 구간의 그래프만 본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구간 밖, 우리가 보는 구간 밖이고 실선으로 표현된 게 우리가 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얼만데? 기수야. n을 넣은 fn, 제일 작은 값은? 그렇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fm 함수값이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지수 함수랑 그래서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겠어요. 오른쪽 볼게요. 자, 밑 a가 0과 1 사이면 로그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였죠. 감소하는 함수였고, 뭐 연습 삼아 한 번만 더 그려보죠. 오른쪽에다가 로그 함수인데 감소하는 함수예요.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다.
실질적으로 x는 0보다 크다 점근선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x는 0 이렇게. 아까는 점근선 안 그렸는데 이것도 그려보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m 이상 n 이하면 정의역 범위 내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표현해보죠. m은 여기 있고 n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m의 함수값 fm, n의 함수값 fn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x의 범위가 m에서 n까지니까 그래프는 이만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왔네요. 우리는 최대 최소는 함수 값을 비교하는 거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fm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fn 함수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이제 뭐 x는 m일 때, x는 n일 때 최대 최소다 이거를 막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오케이? 공식 아니야.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뭐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보기로 가봅시다. 자, 함수는 첫 번째 밑을 2로 하는 로그 2의 x 함수입니다. 예린아, 증가야, 감소야? 증가, 좋아요. 증가 함수를 그려놓고 보죠. 증가 함수, 로그 함수 한 번 더 볼게요. 연습이니까. 진수가 x입니다. 그러면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커야 해요.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진수가 0이 돼요.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점근선 왼쪽에 그릴게요. x는 0이라는 점근선은 실질적으로 y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릴래 왼쪽으로 그릴래는 정의역의 범위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증가함수 밑이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다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증가 감소만 파악해서 그려도 최대 최소는 쉽게 찾으니까 점근선은 이성에서는 필요가 없긴 해요. 자, 그래서 2에서 4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2는 여기, 4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와 아까 하던 것처럼 2를 넣은 함수값, 4를 넣은 함수값이 눈으로 봤을 때 4를 넣은 함수값이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범위는 요만큼이야. 그렇죠? 가 되겠습니다. 암산을 좀 할게요. 자, 최대값부터 찾아봅니다. 최대값은 셈이 별다른 문자가 겹치지 않으면 대문자 m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밑을 2로 하는 로그 x 자리에 4를 넣는 거니까 로그 2의 4가 나 얼마? 2 좋아요. 계속. 그럼 최소값은요. 스몰 m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x 자리에 2를 넣으니까 로그 2의 2 얼마? 1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범위를 2에서 4까지 본다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y의 범위는 최소값 1에서부터 최대값 2까지야. 1에서 2까지 치역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최대값은 2, 최소값은 1.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내려가 볼게요. 승호. 자, 여기서도 밑이 3분의 1입니다. 증가 감소? 감소. 좋아요. 진수 조건. 이거 습관 될 때까지 합니다. x는 0보다 커야 해. 진수가 0이 되는 건 점근선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은 x는 0이고요. x는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의 범위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겁니다. 그런데 밑이 3분의 1 아까 승호가 얘기했듯이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x의 범위가 3분의 1에서 9까지니까 뭐 이 정도가 3분의 1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가 9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죠. 이건 좀 적어봅시다. 최대값은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x자리에 3분의 1을 넣은 거예요.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얼마? 유빈? 1 좋아요. 1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의 진수가 9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밑이 1보다 작으면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든 9든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입니다. 유빈아 이거 얼마니? 좋아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짠. 그래서 주어진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서 x의 범위를 3분의 1에서 9까지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값이 제일 꼭대기의 1부터 제일 밑에 있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취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1,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죠? 오늘 할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프 그려서 범위 최대 최소. 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 물론 봤듯이 그냥 기본 함수만 그려서 최대 최소는 아니요. 반복되는 구조 또는 치환하는 구조가 있었지, 그지? 그러면 치환할 때는 뭘 조심하라 그랬니? 지원아. 치환하면. 너는 날 조심해야겠다. 다율아. 치환하면 뭐 조심하라 그랬니? 오, 좋아요. 좋은 얘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좋은 얘기였어요. x로 돌아가서 x가 얼마일 때 뭐 최대 최소냐 이거를 따지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였지. 치환을 하면 문자를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다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까지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볼게요. 이번에 진수 부분에 x가 아닌 fx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x에 대한 복잡한 식이 들어앉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면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먼저 로그 함수를 해석하기 전에 진수 안에 들어있는 함수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선생님은 여기를 t로 치환한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치환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y는 로그 a의 t라는 기본 로그 함수를 해석을 하는데 t는 x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x와 t의 관계를 먼저 해석을 해놓고 거기에서 t의 범위를 찾아놓은 다음에 로그 a의 t라는 로그 함수를 해석하는 겁니다. 지수 함수 했을 때랑 비슷한 순서죠, 그죠?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위에서 하던 밑 a에 따라 증가 감소를 따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알겠지? 넘어가서 예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니까 넘어가서 우리 뭐 이런데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9번 볼게요. 먼저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뭐 돌아가면서 계속 대답해 보죠. 첫 번째, 나중에 뭐 지금은 최대 최소 찾고 있지만 나중에도 방정식 풀 때나 부등식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서연아 뭐겠니?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 뭐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프 그려? 아니요. 그럼 지금 뭐부터 하라 했지? 진수 조건 알았지? 진수 조건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할게요. 그렇지? 진수 조건에 따라 x-2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즉 x는 2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져야 돼요. 점근선은 x는 2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때? 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맞네.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있는 4 이상 6 이하니까 문제될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른쪽에 있지만 우리는 새로 그릴게요. 자, 점근선 표현합니다. x는 2. 오른쪽으로 그릴 거니까 오른쪽에다가 공간을 할당할게요. 자, 이제 뭘 쳐다봐? 서연아, 이거 서연이 거야. 이제 어디 쳐다봐? 이 그래프 그릴 거거든. 밑 얼마? 그러면 오케이, 증가 함수를 그립니다. 맞죠? 그러면 조합을 하자면 정의역에 보면 x는 2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거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로 그릴 거야. 맞지? 기본 함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사실은 조금 더 누워있는 형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가까운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도 문제 없죠. 증가 함수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가 4에서 6까지니까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요 정도가 4라고 하고 요 정도가 6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서연이 마지막 누가 봐도 언제 최대 언제 최소? 1대 그 다음 때 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범위를 파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산도 가능하면 좋겠다.
최대는 여기 대문자 m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6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암산하겠습니다. 로그 2의 4 얼마? 로그 2의 4,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로그 2의 4 빼기 2는 2, 로그 2의 2는 여기는 스몰 m 최소값이니까 로그 2의 2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1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데 답 찾았다고 오케이 너무 들뜨지 마시고 정리를 하는 거야. 언제? x값이 6일 때 최대값 2다. x값이 4일 때 최소값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1이나 해보자. 짠. 뭐부터 해요? 좋아요. 진수 조건. 정리하면 x는 뭐보다 크다?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근선은 이제 필요할 때만 쓸게요. 지금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보는 범위가 2에서 8까지면 마이너스 1 오른쪽 맞거든. 점근선 굳이 그리지 않고 바로 할 텐데 자, 증가감소 따져봅시다. 예린아? 증가감소? 감소. 좋아요. 그래서 자, 높아지면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지금은 로그 앞에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플러스, 그치?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만 보고 증가 감소 결정 못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x의 개수가 지금 1, 양수입니다. 요럴 때 밑의 크기만 보고 증가 감소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함수에서 밑의 크기를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거지. 여기 막 마이너스 붙어 있고 x의 개수도 음수고 이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그때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금 했던 진수 조건 이용해서 정의역 범위 찾아보고 점 찍어가지고 얘가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직접 그려봐야 합니다. 알겠죠? 지금은 기본 함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밑이 3분의 1이니까 감소 함수 그려놓을 거예요.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사실은 이건 적어놔봐. 이거 다 x쪽에 y쪽에 다 털어버리면 y는 로그 3분의 1의 x라는 기본 함수가 있어요. 그 기본 함수를 어떻게 한 거냐?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고요. 마이너스 2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y 플러스 2니까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 거거든. 그거 적어볼게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대입이 된 거고 y 자리에 y 플러스 2가 대입이 된 거니까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죠? 근데 언제 이걸 그리고 있을 거야? 다시 감소하는 기본함수 그려놓고 이거를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내려서 그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국은 그 평행 이동된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굳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맞죠? 이런 상황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로 가봅시다. 감소하는 함수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제 감소하는 함수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생겼겠죠. 뭐 좌표 평면상에서는 기본 함수보다는 이동돼 있는 위치지만 결국은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8까지. 그럼 이 정도가 2예요. 이 정도가 8이에요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2에서부터 8까지니까 이만큼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가보죠.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다. 8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자, x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보면 그대로 써볼게요. 로그 3분의 1에 2를 집어넣으면 진수가 3이고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이 3분의 1이고 진수가 3이면 3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도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더 내려가. 그래서 8을 집어넣어 보면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에 x자리에 8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은 9가 되겠네요.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아까 암산으로 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죠. 9는 3의 제곱이고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래서 주어진 x의 범위 2 이상 8 이하에서 함수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확인하는 거였고 한 장 넘겨보자. 자, 이제 진수가 조금 어려워졌죠. 여기 해설에서는 따로 얘기하진 않지만 희수 뭐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합니다. 진수 조건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설명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합니다. 진수 조건에 따라 여기 풀이 왼쪽에다 쓸게요. 진수 조건에 따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죠. 이 녀석은 완전적으로 고쳐볼게요. 물론 판별식 써도 됩니다.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쓰면 상수항이 4니까 플러스 2까지 해놓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와,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x-2의 제곱은 0 이상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2 이상일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큰 게 성립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아, 걱정 없이 하세요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수 조건에 따라 x가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꼭 진수 조건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수가 x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0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걱정 없이 이제 해석하면 돼. 이런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로그 함수 그려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간단한 문자 t라고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t와 x의 2차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래쪽에 적어볼게요. 한 번만 더 적고 갈게. t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고 요거 조금 전에 2차 함수 형태 완전적으로 고쳐놓은 게 있었죠? x-2 전체의 제곱 더하기 2였어요. 짠! 이렇게. 자, 그럼 가은이가 아니지. 희수가 계속 해보자. 2차 함수 맞죠? 모양?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네, 아래로 블록합니다.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면? 꼭지점의 좌표? 알맹이 0 된 x값 얼마? 그때의 t값 얼마? x 2 넣으면 t값 얼마입니까? x 2 넣으면 2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이 2,2인 거야.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돼요?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는 2, 이 녀석이 축이야.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 x를 집어넣으면서 나온 함수값을 t라고 지금 치환한 거거든요. 맞죠? 그럼 가만히 보니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이 2고요. 나머지는 다 어때? 2보다 다 위쪽으로 주어져 있지. 아, 그러면 2보다 다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가장 작은 값은 2고 최대값은 없는 거야.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t의 범위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해석하는 대로 돌아가요. 원래 함수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였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y는 로그 2의 t로 퉁 치환한 거고요. 그때 t의 범위는 2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희수야, 미안한데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기본 함수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증가함수?
좋아요. 증가 그립니다. 숑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지금 가로축이 t축인 좌표 평면을 그려놓은 거야. 그지? 세로축은 y축이고. 그래서 t는 2를 여기다가 표현해 놓으면 2 이상인 부분을 보라고 했으니까 2 포함해서 이상인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최대를 묻겠니? 최소를 묻겠니? 최소를 묻겠죠. 왜? 계속 증가하는데 최대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와, x는 a에서 최소값. 최소값 묻는 게 맞네.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구하러 갑시다. 최소값은 주어진 로그 함수에서 t에다가 2를 넣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얘는 로그 2에 t 자리에 2를 넣은 거니까 요거 1이더라. 요게 최소값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b가 되겠죠. b. 요게 b가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가지나요? 라고 했죠. 그럼 x가 여기 t값이 2일 때니? 이거야? 아니지. 얘는 t잖아. 그치? 돌아가야겠죠. t가 2일 때 이거 쭉 적어볼게요. t가 2일 때 최소값 1. 그래서 최소값은 1. 그게 b는 맞아요. 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다율이가 먼저 잘 얘기했죠. t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게 치환해 놓은 우리가 도입한 문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x랑 t가 있는 대로 돌아가 보면 t가 2가 될 때가 즉 t는 x와 t의 함수값 t였거든. 그럼 함수값 2가 될 때 t가 2가 될 때 x는 얼마였어요? 꼭지점이었네. 얼마? 2일 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요거는 언제냐? 앞에 치환한 대로 돌아가서 x가 2일 때더라. 그게 뭐다? a더라. 문제에서 원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려주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감수함수를 해석하겠는데 그 전에 진수 조건 확인하기 요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도 이제 바로 가보죠. 진수 조건에 따라 얘가 0보다 크다를 이제 보긴 할 건데 얘는 다행히도요. x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알겠죠? 물론 생각해보면 요거는 일단 보기만 해봐. 얘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거든요. 0보다 크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되는 x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보고 그때의 판별식 한번 따져볼게요. 1차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따져보면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빼기 ac니까 플러스 7이면 8이라서 양수거든. 판별식이 양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돼요. 맞죠? 두 실근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얘가 좌변을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랑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야. 근데 뭘 원해? 0보다 작기를 원해. 그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등호도 없으니까 빵꾸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x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찾으려는 건 안 할 거야. 찾는 건 안 해. 왜? 이미 보라는 구간을 정해줬어요. 여기서만 보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이제 하나씩 뜯어서 본다면 이런 진수 조건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제한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범위에 들어있는 x값들 중에 하나가 진수가 0이 되거나 진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면 문제 성립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다 피해서 웰 디파인하게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게 범위를 준 겁니다. 알겠죠? 굳이 찾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있는 진수 좀 복잡한 x에 대한 2차식을 조금 전처럼 t라고 이제 치환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프 그려서 범위를 찾습니다. 한번 적고 다시 갈게요. t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2차 함수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프 바로 그려볼게요.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합니다. 위로 블록한 거 그려놓고 축의 방정식 가져올게요. x는 자 완전 제곱 고쳐봐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식을 써도 되고 자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절반을 쓰면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니까 문제로 돌아갈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였거든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한번 표현해보는데 쌤이 이거 2차 함수에서 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죠. 얼마나 축에서 멀리 떨어지냐에 따라 함수값 비교가 쉬우니까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한 칸만 간다. 거기를 한 이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 근데 1은 마이너스 1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멀리 가겠죠? 멀찌감치 이렇게 갖다 놓죠. 뭐 이렇게.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범위, x의 범위에 따라 우리 t로 치환한 t 녀석의 함수값 비교는 일단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구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보라는 게 이거 지수 함수 할 때도 했던 얘기죠. 단순하게 범위, x의 범위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를 넣은 것과 범위 중에 가장 큰 x1을 넣어서 둘 중에 큰 거를 최대, 작은 거를 최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이 함수를 보면은 꼭지점이 보는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이 가장 큰 값이 됩니다. 맞죠? 이거는 뭐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야.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바로 가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1 플러스 2 플러스 7 8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t 값이 최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은 이제 무시해도 되죠. 어차피 눈으로 볼 때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작으니까 이때가 t의 가장 작은 값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어진 진수 x에 대한 식을 모조리 t로 치환하고 나니까 결론 t의 범위는 가장 작은 4 이상, 가장 큰 8 이하 이렇게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함수는 y는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였고요. 진수 위치가 x에 대한 식이었는데 그걸 우리 모조리 t 치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t의 범위가 위에서 2차 함수 해석했듯이 4 이상, 8 이하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본 로그 함수를 해석하게 되겠죠. 그렇죠? 가은아, 증가, 감소. 감소, 좋아요. 감소. 슝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8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나도 편하게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t 자리에 4를 넣었을 때가 최대 그대로 넣을게요. 로그 2분의 1의 4 밑을 자연수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4는 2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을 넣었을 때가 제일 밑에 있는 최소값 스몰 m이라고 쓸게요. 는 로그 2분의 1에 8 집어넣은 거 위에서 참고하면 8은 2의 3제곱 2분의 1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괜찮죠? 네, 치환할 때 그 문자에 대해서 범위가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가보자. 필수 12 짠 이렇게 됩니다. 자, 로그 나오면 항상 생각하는 건 진수 조건이에요. 1번 볼게요.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복잡하게 생기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진수가 여기 있어요. x. 그러면 x는 0보다 커야지 뭐. 적어놓고
두 번째 진수는 요건 좀 조심해야겠죠? 2를 끄집어 내리기 전에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즉 x제곱이 0보다 커야 해요. 맞죠? 진수가 x제곱이니까.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에 0을 넣는 상황만 안 나오면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제곱하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은 내용이 x는 0만 피해 주세요. 요거거든. 근데 결국은 진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이 식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AND 조건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조건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x는 0보다 커야 하고 동시에 0은 피해야 해요. 근데 이미 얘네들의 교집합을 따진다면 누구겠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되니? 얘가 더 제한이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진수 조건에 따라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먼저 체크되고 이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먼저 체크하시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좋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구간이 이미 0보다 큰 3 이상 9 이하의 범위를 보래. 걱정 없이 하면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문제의 유형을 보는 거야. 쓱 봤더니 이거 좀 조심해야겠죠? 봐봐. 우리 로그 처음 배울 때도 쌤이 언급했던 건데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 밑의 알맹이 로그 3의 x를 2번 곱한 겁니다. 맞죠? 이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로그 3x의 제곱이라는 거는 자, 2를 끄집어 내린다면 지금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2를 끄집어 내려도 여전히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거든.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를 2배 했다라는 거는 2번 더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녀석에서 여기 있는 지수가 보이면 앞으로 내리면 되지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곱해질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진수가 아니잖아. 진수의 지수가 아니잖아. 이건 전체의 지수지. 맞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요거를 정리할 건데 얘는 어떤 유형이에요? 공통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유형이잖아, 그지? 거기를 또 뭐해요? 치환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풀이는 있긴 한데 한번 적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로그 3의 x를 몽땅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y는 첫 번째는 그것의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t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 x제곱에서 진수의 지수 이거 앞으로 내려오게끔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페이지 오른쪽에다가 요거 하나는 적어 놓읍시다. 봐봐. 로그 그냥 상용 로그 쓸게요. x의 제곱을 이 끄집어 내리는 거 로그 성질이 있으니까 요렇게 바꿨어요. 이거 등호 쓰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등호가 지금 맞나요? 아닌가요? 유빈아 아닌 것 같지? 뭐 때문에? 우와 이거 선생님 그럼 가르쳐 준 거네 그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녀석은 진수 조건을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x제곱이 0보다 크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양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치? 음수도 가능한 게 키야. 그래서 x는 0만 피해 주세요가 진수 조건이야. 그런데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 진수가 누구냐면 이 녀석 혼자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진수 조건을 써보면 x가 0보다 커야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요 진수 조건과 요 진수 조건이 같나요? 바뀌어 버렸지. 그쵸? 왼쪽은 우리가 원래 해석하던 게 왼쪽인데 얘는
양수 또는 음수를 다 넣을 수 있었어. 근데 오른쪽으로 고치는 순간 여기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죠. 범위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치냐? 얘는 이렇게 고치면 안 되고 어떻게 고치냐? 진수 조건이 유지가 되도록 고쳐줘야 돼요. 그게 뭐다? 절대값 씌우는 거다. 절대값을 씌우고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냐면 진수의 지수가 짝수일 때 그래요. 왜? 짝수 거듭 제곱은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되니까. 그런데 홀수 제곱이면 뭐야? 세제곱이든 다섯 제곱이든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때는 끄집어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수의 짝수 거듭 제곱이 있을 때 로그 앞으로 꺼내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진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처리를 해놔야 돼. 요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돌아올게요. 요렇게 올 거고 지금 두 번째 여기를 이제 t라고 바꾸고 싶은데 2를 끄집어 내릴 거잖아. 그러면 방금 어떻게 고치라고 했어요? 절대값 x라고 고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뭐예요?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돼 있어. 그러면 절대값 x에서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은 그냥 버려도 괜찮죠.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앞으로 2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t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t로 고쳐놓은 2차 함수가 됐어요. 이거 해석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로 치환을 해놨으니까 t의 범위를 가져와야 되거든. 그럼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x와 t의 관계인 t는 로그 3의 x를 봐야겠죠? 괜찮지? 승호 t는 로그 3의 x 증가 감소 증가 그쵸? 이렇게 놓을게요. t는 로그 3의 x 로그 함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3에서 9까지를 해석해요. 여기가 x값이 3, 여기가 x값이 9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가봅시다. x가 3이면 t값은 얼마? 로그 3의 3, 1. 그 다음에 9를 넣으면 로그 3의 9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1에서 2까지예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방금 구한 t의 범위 1에서 2까지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럼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t에 대한 2차 함수를 1에서 2 범위 내에서 문제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래로 볼록한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요. 축은 t제곱 마이너스 2t를 봤을 때 t는 1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볼 수 있겠고 이런 상태에서 t의 범위를 표시하면 1에서 2까지네요. 1은 마침 축이랑 겹쳤고요. 1에서 2까지네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t가 1일 때 최대값은 t가 2일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맞죠? 희수야 보고 있니? 멍 때리고 있니? 보고 있어? 그래서 2차 함수에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겠고 이게 최소값.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겠네요. 그죠? 이 정도가 되겠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x가 얼마인가요? 하면 이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여기서도 진수 조건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진수 x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는 x분의 4입니다. x분의 4가 0보다 크려면 여전히 x는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전체의 x의 범위는 0보다 크면 돼요. 근데 어때? 우리가 보는 범위가 이미 0보다 큰 범위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문제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면 되겠다. 이거는 여기 보이는 듯 할게요. 자, 는 첫 번째 로그 2분의 1의 x에다가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를 진수의 나눗셈, 즉 4 나누기 x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의 차로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계산 가봅시다. 로그 2분의 1의 4 얼마입니까? 전화 얼마니?
좋아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 괜찮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하던 거 비슷하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게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2분의 1x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t라고 또 치환을 해보는 거야. 조금만 빨리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t의 범위를 들고 오는 게 중요하니까 t와 x의 로그 함수 해석을 하는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 함수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t의 범위를 갖고 오기 위해서 x의 범위를 표시하면 4분의 1에서 2까지입니다. 짠! 좀 조그맣게 했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고 2를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의 2.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지금 t는 로그 2분의 1 x 요 로그 함수를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를 다시 쓴다면 y는 t 마 2 마 t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t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때 t의 범위는 왼쪽에서 구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t에 대한 2차 함수를 여기 범위 내에서 해석하면 되겠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되게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인수분해 그대로 둔 이유는 뭐예요? t축을 그렸다고 봤을 때 0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축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0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이니까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범위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마침 축이랑 겹치네요.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그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은 함수값이 최대값 2를 넣은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함수 위에 t자리에 집어넣으면 마 1, 1, 1,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 2, 4, 마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1, 최소값은 t가 2일 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수 조건 먼저 확인하고 좀 복잡한 식은 치환한다. 치환하면 그 문자에 대해서 범위를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다음 장. x의 범위는 조금 이따 필요할 때 표현하는 걸로 하고 자, 이런 녀석을 봅시다. y는 어머나 로그 함수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수 함수인가 봤더니 미체도 미지수, 지수에도 로그 x 미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떠나서요. 로그 보이니까 먼저 요거부터 해결합니다. 이거 상용 로그인데 어머나 진수 조건에 따라 x는 0보다 큰 거야 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죠? 그리고 봤더니 x는 1 이상 100 이하의 녀석입니다. 어머 0보다 큰 게 맞네. 문제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밑에도 미지수 x가 있고 지수에도 로그 x라는 미지수 x가 들어있어요. 이럴 때는 어쨌든 끄집어 내려야 뭔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수에 있는 걸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죠. 로그를 적용하면 진수의 지수가 로그 앞으로 곱해질 거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로그를 적용할 거냐? 그거를 여기 있는 로그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이게 무슨 로그야? 이게 무슨 로그야? 상용 로그지. 그러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적용해 본다. 문제에서 힌트를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해볼게. 좌변의 y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변에도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일단 적어 볼게요. 2 더하기 로그 x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우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진수의 지수 2 더하기 로그 x가 로그 성질에 따라 로그 앞에 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로 처리할게요. 2 더하기 로그 x에다가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변만 보면 우리 앞서서 했던 거랑 비슷하죠? 뭐 할 거야? 상용 로그 x를 치환할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의 함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요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서 좌변이 로그 y가 됐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 최대 최소는 무슨 값이라 그랬어요? 함수값 y 값이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적용하다 보니까 좌변이 y가 아니라 로그 y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로그 y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오른쪽에 이 함수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y의 최대 최소죠. 그거를 주의해야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로그 y를요. 대문자 y라고 할게.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알겠지? 일단은 대문자 y는 오른쪽에 있는 2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요 함수를 먼저 해석하자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조금 뭐 낯설지만 이렇게 되겠죠. y는 t를 먼저 쓸게요.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됐는데 t의 범위를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또 밑에다가 해볼게요. 로그 x, 상용 로그 x는 이렇게 생겼겠죠. 증가함수. 그것의 함수값을 t라고 준 건데 x의 범위가 1에서 100까지입니다.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100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상용 로그 함수값이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이만큼 보게 되는 거다. 해서 t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함수에다가 범위를 달아 놓을게요. t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표시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대문자 y와 소문자 t의 2차 함수를 해석하게 되는 거다.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 또 그래프 그립시다. 아래로 볼록한 녀석을 그려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축은요. 자, t 곱하기 t 플러스 인수분해 된 것이니까 t축과 아까처럼 0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축의 방정식은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를 해석하는데 그게 0에서부터 2까지만 본대요. 그러면 0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범위를 보는 거고 그렇다면 t가 0일 때는 0 넣어볼게요. 0이겠네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2 곱하기 4니까 8이겠죠.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가요. y의 최대값이 8인 거고 y의 최소값이 0인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대문자 y가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소문자 y 구하러 가야 돼. 그래서 돌려주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면 된다. 자, 우리가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움으로써 우변은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함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y가 아까 뭐였냐면 상용 로그 y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가 상용 로그 y예요. 최소값도 얘가 상용 로그 y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y를 구하면 되겠죠. y는 얼마예요?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얘는 10의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y는 이거 되게 쉽죠. 10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y의 최대값은 10의 8제곱, 최소값은 y는 1 이렇게 되더라. 알겠죠?
자, 오늘 최대 최소 진도는 여기